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골격계의 질병 중에 슬관절염 산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슬관절염은 65세 이상 한국 노인분들이 한 6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흔한 질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절염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거나 아니면 끝끝내 악화돼서 인공관절 등의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에게나 가정에게나 좀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 질병이죠. 그런데 이런 질병도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산재보험으로 어떻게 슬관절염을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여러 요건들과 사실들을 전달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신이 앓고 있는 퇴행성 슬관절염이 나이에 따른 그냥 퇴행성 병변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업무상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은 근로자에 생긴 그 질병이 자연 경과적인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악화됐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거나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이죠. 또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아니면 퇴사한 지 한 1, 2년이 경과하셨더라도 충분히 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상태에서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이 또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제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나이보다는 질병의 존재,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일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이 해당 부위에 얼마나 부담이 가는 일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이제 승인시킨 사례 중에는 나이가 거의 70세에 육박하시는 할머님이신데도 무릎 산재에 대해서 승인을 시켜서 관련해가지고 보상을 받으시고 추후에 재발까지 정부적인 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좀 좌절하셔가지고 산재 신청 자체를 고려조차 해보시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으셨으면 좀 좋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직종이 업무 부담이 조금 쉽게 입증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재 승인에 있어서 나이가 얼마나 많냐는 것보다는 얼마나 힘든 업무를 얼마나 오랜 시간 해왔느냐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쭈그리고 일하는 작업 형태가 많은 용접工분들이시라던가 아니면 저희 어머님들 중에서는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고 화장실 같이 이렇게 좀 낮은 부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오랜 기간 청소를 해야 되는 직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무릎 부담 업무가 있었다고 인정될 소지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의 판단은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얼마나 일했느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제 일했던 사업장들에서 했던 업무 이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한 2, 3년 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또 오랜 기간 쪼그리고 일하는 작업이 좀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현 사업장에서 조금 근무했다거나 하셔도 전혀 산재 신청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청소 근로자와 용접 근로자만 언급을 드렸지만 거기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예컨대 계단을 무거운 걸 들고 오르내릴 일이 많은 이사원이라던가 아니면 택배 상하차 같이 중량물 취급이 많은 업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무릎 부담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 법인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면 그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체 부담 업무임을 입증해서 공단에 제출하게 된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승인이 난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요양급여라고 해서 그동안 근로자가 자비로 부담했던 치료비나 수술비에 비급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고요. 휴업급여라고 해서 근로자가 이 병으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요양을 위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기존에 받으셨던 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기존에 받으셨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냥 간략하게 최저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많은 보상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 장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특히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은 보상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6을 보시면요. 장애 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 8급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에 1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8급을 부여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개 관절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사람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사람이 포함이 되는데요. 장애 등급 8급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한번 장애 등급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장애 등급 8급을 보시면요, 495일치의 장애보상 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장애보상 8급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장애보상 일시금의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분들이 원래 받으시던 임금을 이제 일당으로 계산을 해서 그 일당의 495일치 가량이 한 번에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 결코 적은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단순히 일시적인 보상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추후 재발이 됐을 경우에 뭐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제도를 통해서 한번 산재로 승인받은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산재로 인정해서 추후 관리까지 좀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릴 수 있고요. 합병증 등 예방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재가 끝난 뒤에도 어느 정도 물리치료나 각종 기본적인 약제 처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무료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한번 산재로 인정받아 놓으면 일시적인 보상금이 나오는 측면에서나 지속적인 관리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측면에서나 다방면으로 유리하신 경우가 되는 거죠. 네,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퇴행성 슬관절염이 오셔가지고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본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임을 좀 지각하고 또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취지의 영상을 촬영해 봤는데요. 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본인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인지를 한번 상담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본인이 이제 업무상 질병을 앓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내용의 영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산재박사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